2024년 11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반응은 예상과 완전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은 이번 정책 목표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거래량 줄이는 게 목표였다면 성공이긴 한데 가격 떨어뜨리는 게 목표였다면 완전 실패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래량은 확 줄었는데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대책 발표 전 0, 54%에서 0, 17%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시속 140km로 달리던 차가 80km로 속도 줄인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속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폭락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부동산 R114에서 2026년 전망 설문조사했는데요. 상승 52%, 하락 14%가 나왔어요. 상승 예측한 분들은 핵심 지역 강세, 금리 인하 가능성, 입주 물량 부족을 이유로 꼽았고요. 하락 예측한 분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약해질 거라고 보신 거죠. 대출 규제로 매수, 대기자 10명 중 6명이 집에 갔는데 남은 4명 중에서 불안해서 사는 사람이 나와요. 매수자들이 내년에도 오를까봐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한 수요자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근에 잠실로엘 84타입이 48억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시장에 확 퍼졌거든요. 이 거래 하나가 기준이 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진 분들이 다들 우리 집 저평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엘스 리센츠 분들은 35억 7천에 거래된 거 보면서 우린 잠실동인데 더 저평가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통계만 보면 거래량도 줄고 상승률도 줄어서 안정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 왜곡돼 있어요. 집 파는 분도 결국 다시 뭔가 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유동성도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급매로 팔겠어요?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싼 급매가 많아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높여 부르는 매물이 늘고 있어요. 결국 매도도 줄고 매수도 줄었는데 불안한 매수자들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 못 산 무주택자들은 일단 후퇴하려는데요. 전세 시장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집 보러 다니는 분들이 현금 1, 2억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본 10억 정도 있는 실수요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매수 포기하고 괜찮은 전세라도 구하려는데 요즘 전세 매물 자체가 안 나와요. 전세 시장 문제가 두 가지예요. 첫째, 매물 찾기가 너무 어렵고 둘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국토부 기준 2만 8천 호밖에 안 되고 브랜드 아파트는 더 적어요. 세입자 입장에선 매물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로 신축이 그림의 떡이 된 거예요. 광명 신도시 보면 신축이 7억대인데 전세가 4억 5천이에요. 전세가율이 60%나 돼요. 2022년 입주할 때는 전세 대출 90%까지 해줬거든요. 현금 3천만 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규제에 걸려서 새 아파트 가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와요. 현금 3천으로 3억 전세 살던 분이 새 아파트 3억 5천 가려는데 대출 장벽에 딱 막히는 거예요. 결국 살던 집에서 전세금 올려주면서 계속 살거나 갱신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삼중고예요. 기존 매물은 가격 오르고 신축은 그림의 떡이고 그나마 있는 물량도 줄고 있어요. 2026년 부동산 핵심 화두는 매매가보다 전세랑 월세 가격이 될 거라고 전문가분이 전망하세요. 매매, 전세, 월세 3중 부담인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인정한 상황이에요. 공급 부족 해결하려고 9, 7대책 나온 지 3달 됐는데 효과는 아직 별로 안 보여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한강 벨트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어서 시장이 더 왜곡되고 있어요. 강남, 서초, 용산, 성동, 마포, 광진, 동작구 같은 한강 벨트 지역은 아직도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랑 전세 제한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되고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근데 규제 풀릴 거라는 기대 때문에 매도자들은 급매로 안 팔고 가격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결국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가격은 안 떨어지는 규제의 역설이 한강 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가능성 높다고 봐요. 규제 풀리면 그동안 눌려있던 매수 수요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가격이 확 오를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릴 때마다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었어요. 정부 입장에선 풀자니 가격 오를 것 같고 유지하자니 시장 왜곡되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지금으로선 2026년에 한강 벨트 핵심 지역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 전망이에요. 그럼 규제 지역 밖을 봐야 할까요? 최근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동탄, 광교, 평촌 같은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규제 피해서 매수세 몰리면서 가격이 확 올랐어요. 정부가 이거 보고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규제를 확대했어요. 근데 규제 확대할수록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에서 돈 있는 투자자분들은 원래 서울 한강 벨트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규제로 막혀 있거든요. 이분들 중 일부는 기다리고 일부는 차선책으로 자기 지역 최고 입지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광주 봉선동 같은 지방 핵심지가 최근 오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건 지방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위 20% 아파트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지방 자산가들이 서울 대신 자기 지역 최고 아파트 사면서 지방 핵심지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려도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외곽 지역이 먼저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강 벨트 노리던 자산가들이 노원구 풀렸다고 거기 사진 않을 거예요. 원하는 데가 다르니까요. 노원구, 도봉구 살 분들은 현금 3, 4억 정도 있는 실수요자나 수도권 거주자분들이 될 거예요. 결국 시장은 자금력에 따라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각자 예산에 맞는 시장에서 경쟁하게 돼요. 한강벨트가 2026년에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자산가들은 계속 대기하거나 지방 핵심지 선택할 거예요. 이런 흐름이면 지방 상위 20% 아파트는 2026년에도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지금 써야 할까요? 전문가는 신중한 전략을 제안하세요. 2023년에 전세 계약한 분들은 이제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서 갱신권 쓸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고 자금 되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사세요. 2024년 12월에 집 산 분들도 그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오른 거 보면서 다행이라고 하시거든요. 필요하고 자금 되면 저스트 두잇 하세요. 10년 보고 수요 있는 곳 사시면 돼요. 근데 몇 년 안에 집 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갱신 청구권에 대해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전문가 제안은 이번엔 갱신 청구권 쓰지 말고 전세금 올려주면서 일반 갱신 계약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2년 후에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는 전망에 베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5천에서 1억 올려줘도 2년 후엔 1억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갱신 청구권 쓰면 5% 상한 규정으로 훨씬 적게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나오는 공공 분양에 계속 청약 도전하면서 내 집 마련 기회 노리는 게 현명해요. 2026년 3월부터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데요. 약 29만 호 규모예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같은 수도권 곳곳에서 청약 기회가 열려요. 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면 자기가 사는 지역 신도시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전략적으로 이사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옆 동네로 가서 4년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이요. 중요한 건 전세랑 월세가 앞으로 최소 3년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갱신권 쓸 땐 꼭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올 계획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거 필수예요. 계약서 특약에 집주인 실거주 계획 없음을 써두면 나중에 분쟁 날 때 유리한 근거가 돼요. 집주인이 2년 후 자녀 결혼 같은 이유로 입주 계획 있다 하면 다른 집 알아보는 게 현명해요. 결론은요. 전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갱신권을 전략적 무기로 아껴두는 게 좋아요. 1주택자분들이 지금 제일 골치 아파요.
갈아타고 싶은데 대출 규제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무주택자는 그냥 사면 되는데 1주택자는 기존 집 팔고 새 집 사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세입자 있는 집 가진 경우는 더 복잡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랑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있어요. 전문가 조언은 명확해요. 상급지 갈아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그냥 현재 집에 계세요. 1주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대출 안 나오고 자금 부족하면 답이 없잖아요. 답 없으면 스테이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른 사람 집값 오르는 거 보면 화나죠. 근데 능력 안 되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답답하면 차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기분 전환이 정신 건강에 좋아요. 희망적인 건 부동산 시장에서 기준점 올라가면 결국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베일리 오르고 압구정 오르면 강남 오르고 마포 오르고 항상 순서대로 상승이 전파돼요. 지금 내 집값 안 올랐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때 되면 내 집도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같은 데도 2년 동안 안 올라서 저평가 상태예요. 언젠간 반등해요. 인천 송도, 청라, 광명 신도시도 전고 좀 회복했거나 저평가라서 앞으로 오를 여력 충분해요. 중요한 건 10년 보는 장기적 관점이에요.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친구 집이 2025년에 올랐으면 내 집은 2027년에 오를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가진 집조차 사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결론은 1주택자는 갈아탈 수 있으면 가고 못하면 현재 위치에서 버티면서 때 기다리세요. 좋은 것만 바라보면 끝이 없어요. 현실 인정하고 자기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욕심 내려놓고 냉정하게 자기 자금력이랑 상황 판단해야 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살까요? 아니면 비규제 지역 살까요? 이 질문의 전문가는 두 가지 먼저 보라고 해요. 첫째 가격, 둘째 규제 상황이요. 가격 볼 때는 관심 아파트가 최근 2년간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정체됐는지 확인하세요. 2021년 고점 찍고 아직 회복 못한 아파트라면 때 되면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 높아요. 예를 들어 동탄이랑 송도 비교하면요. 동탄은 최근 풍선 효과로 12억에서 14억으로 2억 올랐어요. 반면 송도는 비슷한 조건 아파트가 아직 11억대에 있고 규제 지역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면 전문가는 이미 오른 동탄보다 아직 안 오른 송도 선택하겠다고 하세요. 동탄은 이미 올랐고 곧 규제 묶일 가능성도 높아서 추가로 더 오를 여력이 제한적이에요. 동탄이 12억에서 14억, 16억, 18억, 20억 가려면 광교랑 분당이 먼저 더 올라야 해요. 결국 지역마다 키 맞추기가 일어나니까 이미 튄 곳보다 아직 안 튄 곳이 유리할 수 있어요. 15억이라는 기준도 중요해요. 최근 대출 규제로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금이 3억밖에 없는 실수요자라면 상계동 주공 같은 저평가 지역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상계동 재건축 안 될 것 같다는 말도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결국 가격은 올랐어요. 재건축 되든 안 되든 기대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현재 가격엔 그 불확실성이 반영돼 있어요. 사업성 좋아지고 토지 지분 많아지면 그 가격이겠어요. 훨씬 더 비싸지죠. 중요한 건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는 이유랑 좋은 점 찾아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규제나 단기 이슈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질은 결국 위치랑 가격이에요. 좋은 위치에 저평가, 아파트 장기 보유하면 결국 이겨요. 규제는 한시적이지만 입지 가치는 영구적이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현명해요. 지금 시장 어렵고 복잡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 세우고 꾸준히 하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